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국 음식 문화는 결국 중국 문화의 아류일 뿐이야. 동아시아 음식 문화를 연구하려면 당연히 중국을 먼저 봐야지. 여기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중국인 하버드 학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더 많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아시아에서 발효 음식으로 가장 독창성 있는 나라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이겠죠. 특히 우리나라의 김치는 이제 세계적인 열풍을 끌고 있는 대표적인 발효 음식인데요. 그러나 하버드의 동아시아학과 학생들 중 의견이 다른 학생들의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하버드에 재학 중인 에밀리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 재학 중인 에밀리라고 합니다. 이번 겨울은 졸업 논문의 주제를 정해야 하는 때여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한국 음식 문화, 그중 발효 음식에 대해서 특히 더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졸업 연구 프로젝트 준비로 정신이 없었죠. 도서관 구석에서 밤을 새우며 주제를 고르던 그때 제 절친 메이슨이 신기한 뉴스를 들고 왔어요. 에밀리 이거 봤어? 미슐랭 가이드에서 한국 발효 음식을 특별 조명했대. 특히 장류 문화가 새로운 미식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대. 메이슨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전통 발효식품은 제가 1학년 때부터 관심 있던 분야였거든요. 현대 식생활에서 전통의 가치를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지 그게 제 오랜 고민이었답니다.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 우리 이걸로 연구 주제 잡으면 어떨까? 제 제안에 메이슨은 눈을 반짝였어요. 곧바로 저희는 도서관 컴퓨터로 한국 발효 음식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발효식품이 건강식품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발효 과정이 가진 과학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던 중 교수님이 들르셨습니다. 에밀리 메이슨, 아직도 연구 주제를 못 정했나요? 저희가 찾은 자료들을 보시더니 교수님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이거 정말 좋은 주제인데요. 현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음식으로 보는 거죠. 특히 전통 발효식품이 현대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재해석되는지를 연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희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단순히 문헌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직접 한국에 가서 현장 연구를 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 결정이 모두의 지지를 받진 못했어요. 특히 중국계 학생들의 반응이 거셌죠. 첫 연구 계획 발표 날 리안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한국 음식 문화는 결국 중국 문화의 아류일 뿐이야. 동아시아 음식 문화를 연구하려면 당연히 중국을 먼저 봐야지. 리안의 말에 교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마음도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평소에 제가 아니었죠. 전통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당연하고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발효 문화가 있어요. 특히 장독대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독자성과 현대적 가치를 연구하고 싶어요. 제 말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메이슨이 제 옆에서 거들었죠. 저도 에밀리 의견에 동의해요. 우리가 연구하려는 건 단순히 음식의 기원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전통 음식 문화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거잖아요. 메이슨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희의 연구 계획은 승인됐고 한국으로의 현장 연구가 확정됐답니다. 리안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지만 저는 이상하게 설렜어요. 이 연구가 저희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연구 계획이 통과된 후 중국인 학생들의 태도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중국인 리안은 거의 매일 저희를 찾아와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했죠. 처음엔 그저 불편한 마음에 피하기 바빴는데 어느 날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서관 그룹 스터디룸에서 메이슨과 연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장독대 문화가 가진 특별한 가치를 정리하는 중이었죠. 그때 리안이 5명의 중국인 학생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찾은 자료를 한번 봐. 너희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장류 문화? 사실은 당나라 시대 중국 문화의 변형일 뿐이야. 리안은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료를 내밀었어요. 그의 친구들도 비웃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김치?
그것도 중국의 파워 차이를 베낀 거야. 한복? 당연히 한푸에서 나온 거고. 한글? 한자를 단순화한 거지. 한국 문화라는 게 뭐가 있어? 전부 다 중국 문화를 베낀 아류작이잖아. 리안의 친구 중 한 명이 조롱하듯 말을 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고 저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국은.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리안이 제 말을 자르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봐, 이건 중국 고문서야. 발효식품의 모든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어. 심지어 장독대라는 것도 원래는 중국 남부지방의 전통이었다고. 너희가 연구하겠다는 게 이런 거야? 남의 문화를 베껴놓고 마치 자기 것인 양자랑하는 걸 연구하겠다는 거야. 순간 제 귀가 윙하고 울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토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 자체를 비하하고 있었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K문화? 그것도 결국은 중국 문화의 아류일 뿐이야. 한류. 웃기지 마. 그냥 서양인들이 동양 문화를 잘 몰라서 신기해하는 거지. 리안의 친구들이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도서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학생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공부하던 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중국 문화도 수많은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았잖아.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많고. 그런데 왜 한국 문화에 대해서만 그렇게 폄하하는 거야? 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잠깐 리안.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중국 문화? 그럼 현대 중국은 왜 전통 발효식품을 산업화하는 데 실패했을까? 왜 전통 된장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화학 조미료로 대체됐을까? 리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내가 지난 학기에 쓴 논문 못 봤어? 중국 남부 지역의 전통 발효 문화가 현대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진 것에 대한 거였어. 반면 한국은 전통 발효 방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그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 내가 말하는 아류가 오히려 원조보다 더 발전했다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가 봐. 도서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리안의 친구들조차 말을 잃었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할게. 동아시아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 하지만 그걸 누가 먼저라고 따지는 건 무의미해. 중요한 건 각자의 문화를 얼마나 잘 발전시키고 현대화했느냐는 거야. 우리가 연구하려는 것도 바로 그거고. 메이슨이 조용히 일어나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네이처지에 실린 최신 논문이 떴죠.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독자적 미생물 생태계 연구. 이거 봐.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거야. 한국의 발효 문화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는 거고. 도서관이 조용해졌어요. 리안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하지만 이내 리안이 더 큰 소리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때 제이콥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죠? 도서관이 토론장이 된 것 같은데. 교수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엄격해 보였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 공식적인 학술 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양측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오세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런 감정적인 충돌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만 공기 중의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리안 일행이 나가면서도 비웃듯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그날 밤 메이슨과 킴 그리고 저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죠. 교수님의 제안으로 토론 준비가 시작됐어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던 중 메이슨이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에밀리. 서울대에서 발효음식 학술대회를 연다네. 우리 연구 주제랑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죠. 그래서? 현장 연구도 할 수 있고 토론 준비도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교수님께 제안해보자. 메이슨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사실 문헌 연구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던 참이었거든요. 교수님은 우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버드의 대표로 학회에 참가하면서 현장 연구도 진행하세요. 학과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죠. 옆에서 듣고 있던 중국인 리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희도 가도 되나요? 당연하죠. 이번 기회에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어떨까요? 토론은 귀국 후에 하도록 하죠. 그렇게 우리의 한국행이 결정됐어요.
출발 전날 도서관에서 마지막 자료 조사를 하는데 리안이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이거 봐. 리안이 내민 것은 중국 고문서였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학술 토론을 하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싸움이 아닌 현장에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0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은 거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처음 마주한 건 세련된 디자인의 무인 입국 시스템이었답니다. 이게 공항이야, 미래도시야? 메이슨이 감탄했어요. 리아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손놀림은 분주해 보였죠.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동안 로봇 안내원이 다가와 길을 안내해줬고 리안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화물이 나오기도 전에 직원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완벽한 영어로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은 저의 모든 편견을 깨부숴버렸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미래지향적인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들까지. 지하철에 들어서자 리안의 표정이 더욱 흥미로워졌어요. 반짝이는 바닥, 난방이 되어 따뜻한 공기,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은 뉴욕의 지저분한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대중교통을 타고 도착한 서울대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시아 최고 대학이라는 명성답게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했죠. 식품영양학과 김 교수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버드에서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학과에서도 전통 발효식품의 현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연구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최첨단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발효 미생물을 분석하는 기계부터 영양성분 추출기까지 하버드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여기 보세요. 김 교수님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전통 된장의 미생물 군집 분석 데이터예요. 우리만의 독특한 발효 과정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죠. 리안이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어요.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이 된 것 같았죠. 이건 놀랍네요. 중국의 발효식품과는 완전히 다른 미생물 구조를 이루고 있네요.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런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 전통 발효식품만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답니다. 오후에는 서울대 연구진들과 함께 광장시장으로 현장 조사를 나갔어요.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죠. 우리 김치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있어. 이렇게 젓갈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메이슨이 열심히 메모를 하는 동안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위생 관리를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자, 이제 현대식 김치 공장으로 가볼까요? 서울대 박준호 연구원이 제안했어요. 공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첨단 설비로 가득한 시설에서 전통 레시피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었어요. 품질 관리실에서는 미생물 검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예요. 제가 리안을 향해 말했어요.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현대화에 성공한 모습이요. 리안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죠. 저녁이 되어 서울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김 교수님이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내일은 종가의 장독대를 방문하는 건 어떨까요? 수백 년 된 전통 발효식품의 맥을 이어가는 현장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말로만 듣던 한국 발효 음식을 눈앞에서 실제로 보게 되는 순간이어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가음식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리아는 여전히 비꼬는 투였어요. 전통 방식이라고요? 그냥 오래된 방식일 뿐이죠. 현대 과학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연구소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이한 건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50년간 종가의 발효를 연구해온 김치명인이셨죠. 여기 좀 보세요. 할머니는 장독대 앞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이 장독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리안이 코웃음을 치려는 순간 할머니가 레이저 측정기를 꺼내셨어요. 이 장독의 곡률을 보세요. 정확히 23.5도예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태양의 각도를 고려한 거죠. 여름엔 직사광선을 피하고 겨울엔 더 많은 열을 받을 수 있게. 리안의 얼굴이 굳었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장독 높이는 황금 비율을 따르고 있어요. 이게 최적의 발효 환경을 만들어내죠. 우리 선조들은 이걸 경험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연구소 안으로 들어가자 300년 된 기록물이 나왔어요.
매일같이 적힌 온도, 습도, 하늘 상태, 그리고 맛의 변화까지. 현대 실험 노트보다 더 정교했죠. 이건 우리 연구소의 최신 데이터예요. 할머니 옆에 박지원 연구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진행 중인 연구죠. 전통 방식으로 담근 김치의 미생물 분포도를 보세요. 유산균의 종류가 현대식보다 30%더 다양해요. 리안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쪽은 제가 개발 중인 스마트 장독이에요. 박 연구원이 특별한 장독을 가리켰어요. AI가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죠. 할머니의 50년 노하우를 알고리즘화했어요. 장독 표면에는 수십 개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경험과 현대 과학이 만나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박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맞아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전통은 과학의 토대가 되고 과학은 전통을 증명하죠. 우리나라가 이걸 알아봐준 덕분에 이런 연구가 가능했어요. 박 연구원이 최신형 전자현미경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이건 정부 지원으로 새로 들어온 거예요. 미생물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죠. 할머니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저녁이 되어 연구소의 특별 식사를 대접받았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50년간 연구해온 레시피로 만든 김치와 박 연구원 팀이 최신 기술로 발효 과정을 최적화한 김치를 나란히 맛보게 됐죠. 이건 정말 리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과학이에요, 예술이에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진정한 문화유산이에요. 우리나라가 김치를 국가과제로 지정한 것도 다 이런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박 연구원이 자부심을 담아 말했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발효 문화는 없으니까요. 다음 날 강남의 한식 스타트업 푸드테크랩에 도착했을 때 리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종가에서의 경험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았죠.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로비에는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된 한식 리뷰들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죠. 저 빨간 점들이 전부 우리 제품이 판매되는 곳이에요. 김지연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현재 32개국 3만 개 매장에서 판매 중이죠. 연구실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AI가 종가의 레시피를 분석하고 3D 프린터로 식재료를 자동 계량하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연구원들이 VR 기기를 쓰고 가상의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건 프랑스 미슐랭 셰프와 협업한 김치 소스예요. 연구원이 작은 병을 보여줬어요.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소스로 쓰이고 있죠. 지연 대표가 태블릿을 펼쳤어요. 된장찌개 하나만 봐도 20개국 버전이 있어요. 인도에선 마살라를 넣고 중동에선 할랄 인증을 받았죠. 하지만 발효의 핵심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리안이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현지화가 가능했나요? 빅데이터의 힘이에요. 지연 대표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전 세계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각 나라별 최적의 레시피를 도출해내죠. 여기 보세요. 화면에는 놀라운 데이터가 떴어요.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직장인들은 아침 식사용 김치 쉐이크를, 프랑스 파리의 미식가들은 김치 타르타르를, 두바이의 왕실에서는 금박을 입힌 프리미엄 장류를 주문하고 있었죠. 작년에는 나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지연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주정거장에서 섭취할 수 있는 우주식 김치를 개발 중이에요. 발효식품의 영양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실험실 투어를 하는 동안 더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눈에 띄었어요.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맞춤형 장류,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되는 건강식, 김치 메타버스에서 체험하는 발효 문화 체험관까지. 이게 바로 K-푸드테크의 미래예요. 지연 대표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어 시식회가 열렸어요. 20개국 버전의 된장찌개를 맛보는 시간이었죠. 각각의 맛은 달랐지만 발효 특유의 깊은 맛은 그대로였어요. 믿을 수 없어요. 리안이 인도 스타일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어요. 전통의 맛은 그대로인데 커리의 향이 어우러져서. 마지막으로 지연 대표가 특별한 것을 보여줬어요. 스마트팜에서 자라는 배추들이었죠. 이건 우리의 미래 프로젝트예요. 화성에서 김치를 담그는 나를 꿈꾸고 있죠. 불가능해 보이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잖아요. 돌아가는 길 리안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진짜 이해했어. 한식은 과거에 멈춘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문화구나.
이런 혁신이 있었기에 세계가 한식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하버드로 돌아온 지 한 달,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논문을 완성하던 날이었어요. 리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이거 한번 봐줘. 내가 쓴 결론 부분인데, 리안이 보여준 화면에는 놀라운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과학과 전통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문화유산이다. 특히 발효식품에서 보여주는 첨단 과학적 접근은 동아시아 식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증명하는 핵심 사례다. 저는 리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았죠. 다음 날 교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의 논문이 하버드 식문화 연구 저널에 특별호에 게재될 예정이에요. 심사위원들이 특히 현대화 전략 부분에 큰 관심을 보였답니다. 메이슨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가 해냈네. 특히 푸드테크 스타트업 분석 부분이 정말 좋았어. 저는 노트북을 열어 우리가 작성한 하버드 한식연구센터 제안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이미 3명의 교수님이 지지 서명을 해주셨죠.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한식의 과학화, 세계화. 우리가 직접 연구하고 증명해낼 수 있을 거예요. 리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중국으로 돌아가서 한식 연구소를 세우고 싶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연구가 필요해. 전통과 과학의 조화,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킴이 리안의 말을 이었어요. 그래. 동아시아의 식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왔잖아.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야.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연구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네요. 이제 푸드테크의 시대에서 전통 식문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봐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식당에 모였어요. 종가에서 배운 레시피로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을 나누며 미래를 이야기했죠. 다음엔 한식의 친환 경적 가치를 연구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발효식품이 가진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탄소 배출도 적고 음식물 쓰레기도 거의 없고 미래 식량 위기의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메이슨이 잔을 들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렇게 우리의 첫 연구는 끝이 났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로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하버드 학생들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가 한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해냈고 그 결과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진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감동 트립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